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참 많은 순간을 지나오셨을 겁니다. 이제는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린 왕자인데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도 하고 아이들을 위한 철학책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그 어느 쪽으로도 완전히 설명되지는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막에서 만난 비행사와 한 아이, 한 송이 장미와 한 마리 여우, 그리고 밤하늘을 가득 채우는 수많은 별들. 오늘 밤은 그 장면들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원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그 풍경과 숨결을 곁에서 조용히 들려드릴 듯 풀어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사막의 아침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아침의 사막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밤새 식어있던 공기가 아직 땅 가까이 머물러 있고 모래는 햇빛을 받기 전이라 은은한 빛을 머금은 채 조용합니다. 멀리서 바람이 낮게 스치면 모래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며 숨결 같은 소리를 냅니다. 세상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의 고요함이 그곳에는 오래 머뭅니다. 고장난 비행기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비행사입니다. 하늘을 날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모래 위에 내려앉아 하루를 셉니다. 어제는 기계를 열어보고 나사를 조이고 남은 물을 계산하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움이 오지 않으면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지 그 계산이 마음을 더 조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번째 아침이 되자 조급함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사막은 남자에게 조용히 묻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당장 해결해야만 하는 일인지 그 질문 앞에서 남자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때 아주 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양 한 마리를 그려주시겠어요?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꿈 같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바로 앞에 작은 아이 하나가 서 있습니다. 황금빛 머리카락이 아침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고 눈빛은 이상할 만큼 차분합니다. 길을 잃은 표정도 아니고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사막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서 있습니다. 비행사는 여러 가지를 묻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질문들이 필요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고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어 연필로 양을 그렸습니다. 아이의 눈이 종이 위의 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합니다. 이 양은 조금 아파 보이는 것 같아요. 비행사는 다시 그립니다. 이번에는 아이가 고개를 젓습니다. 이건 너무 늙었어요. 몇 번의 선이 겹치고 종이 위에 연필 자국이 조금씩 진해집니다. 비행사는 웃음이 날 것 같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다 잠시 생각하더니 네모난 상자 하나를 그려놓고 말합니다. 양은 이 안에 있어. 아이는 상자를 들여다봅니다. 마치 그 안을 정말로 보고 있는 사람처럼 아주 진지한 얼굴로 한참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제가 원하던 양이에요. 그 미소가 모래 위에 가만히 내려앉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침 공기가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아이와 비행사는 사막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비행사는 낮에는 비행기를 고치고 밤에는 아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는 시간에 아이는 자신이 아주 작은 별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제 별은 아주 작아요. 의자를 조금만 옮기면 해가 지는 걸 여러 번 볼 수 있어요. 비행사는 그 말을 듣고도 웃지 않습니다. 아이의 말은 장난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사막의 밤은 이상하게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말이 되게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아이의 별에는 매일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화산을 정리해야 했고 나쁜 싹이 자라지 않도록 뽑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미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장미 이야기에 닿으면 아주 조금 느려집니다. 그 꽃은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가끔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꽃은 기침을 하기도 했고 바람이 무섭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솔직하게 말하지는 않았고 가시가 있으니 강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의 별은 작아서 그 꽃이 내는 작은 소리도 다 들렸을 겁니다. 그 작은 소리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꽃을 위해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워주고 바람막이도 세워줬어요. 그런데도 꽃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비행사는 손에 묻은 기름을 닦으며 아이를 봅니다. 아이의 말이 끝난 뒤 사막의 바람이 한번 지나갑니다. 그 바람은 무엇을 위로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말 사이의 빈자리를 자연스럽게 채웁니다. 아이의 이야기는 어느 날 떠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 별을 떠났어요. 잠깐이라도 멀어지면 마음이 정리될 줄 알았거든요. 사막의 하늘은 넓고 별은 많습니다. 그 많은 별들 중 하나에서 아이는 길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 이 사막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의 여행은 작은 별들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별은 너무 작아서 몇 걸음만 걸어도 끝이 보이고 하늘은 늘 같은 각도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별들에서 아이는 어른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혼자 왕좌에 앉아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비행사가 묻습니다. 그 왕은 누구에게 명령을 내렸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저요. 저에게도 명령을 내리셨어요. 가까이 오라거나 조금 뒤에 오라거나. 그런데 이상했어요. 왕은 저를 지배하고 싶어 보였지만 사실은 혼자 있는 게 더 무서워 보였거든요. 두 번째 별에는 박수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칭찬을 듣는 순간에만 살아있는 것 같았고 그 칭찬이 멈추면 금세 불안해졌습니다. 세 번째 별에는 술을 마시는 사람이, 네 번째 별에는 별을 소유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숫자를 세고 또 세면서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갸웃합니다. 왜 다들 그렇게 자기만의 작은 방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을까요? 비행사는 그 질문을 듣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이의 여행은 결국 지구에 닿습니다. 지구는 넓고 낯설고 무엇보다 많음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아이에게 지구는 너무 커서 어디에 눈을 두어야 할지 잠시 망설이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는 장미 정원을 봅니다.
수천 송이의 장미가 피어있는 정원, 빛이 좋고 바람이 좋고 꽃잎은 모두 비슷하게 흔들립니다. 아이의 눈이 그 정원 위를 천천히 훑습니다. 그러다 아주 잠깐 숨이 멈춥니다. 저는 제 장미가 세상에서 하나뿐인 줄 알았어요. 그 말은 큰 소리가 아니지만 오래 남습니다. 비행사는 그 순간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모래 위에 선을 한 번 더 긋습니다. 사막에서는 위로가 항상 말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바람이 지나가고 별빛이 내려앉고 그 사이에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도 합니다. 아이는 정원을 지나 조금 더 걷습니다. 풀숲 가까이 해가 기울어 그림자가 길어지는 곳에서 여우를 만납니다. 여우는 처음부터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아이를 앉아 바라봅니다. 여우의 눈빛은 날카롭기보다는 오래된 듯합니다. 무언가를 오래 지켜본 사람의 눈처럼요. 아이가 먼저 말을 겁니다. 같이 놀아주실 수 있나요? 여우가 대답합니다. 담담하고 조금은 반말입니다. 난 아직 길들어지지 않았어. 아이는 조용히 묻습니다. 길들여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여우는 잠시 침묵합니다. 바람이 한 번 지나가고 풀잎이 작게 흔들린 뒤에야 말을 잇습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지금 넌 나한테 그냥 소년일 뿐이고 난 내게 그냥 여우 한 마리야. 세상엔 소년도 많고 여우도 많지. 그런데 내가 날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뿐이 되는 거야. 아이의 눈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그럼 제가 당신을 길들일 수 있을까요? 여우가 살짝 웃습니다. 원한다면. 그리고 덧붙입니다. 서두르면 안 돼. 오늘은 조금 떨어져 앉아있고 내일은 조금 더 가까이 와.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같은 시간에 와줘. 기다리는 시간이 생기면 그 시간은 점점 특별해지거든. 아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 해보겠다는 표정이 조용히 자리합니다. 그날부터 아이는 매일 같은 시간에 여우를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멀리 앉고 다음 날은 조금 더 가까이, 그 다음 날은 여우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이 앉습니다. 그 시간에는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같은 풍경을 바라보고 같은 바람을 맞으며 해가 지는 속도를 함께 느끼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조용히 만들어집니다. 여우는 말합니다. 내 발소리를 들으면 난 멀리서도 알아챌 거야. 다른 사람들의 발소리는 그냥 소리인데 내 발소리는 음악처럼 들릴 거야. 아이는 잠시 웃습니다. 그럼 저도 당신을 알아볼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고 아이는 여우와 가까워집니다. 그 가까움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서로의 존재가 서로의 하루 속에서 스며드는 것처럼요. 그러다 어느 날 여우가 말합니다. 이제 넌 나를 길들였어. 아이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그럼 이제 헤어져야 하나요? 여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난 울겠지. 아이가 당황합니다. 그럼 왜 길들여 달라고 하셨어요? 여우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 뒤 말합니다. 밀밭 때문이야. 아이의 머리카락은 황금빛입니다.
여우에게 밀밭은 원래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밀밭이 바람에 흔들리면 여우는 황금빛 머리카락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건 슬픔일 수도 있고 따뜻함일 수도 있고 혹은 둘이 섞인 어떤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여우가 말합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리고 내 장미를 특별하게 만든 건 네가 그 꽃을 위해 들인 시간이야. 아이는 조용히 그 말을 듣습니다. 아이의 장미는 세상에 수천 송이 장미 중 하나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물을 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밤이 되면 유리덮개를 씌워준 그 장미는 단 하나입니다. 함께 보낸 시간이 그 꽃을 아이에게만 유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조금 달라집니다. 정원을 보았을 때와는 다른 눈빛입니다. 같은 꽃을 보더라도 그 안에 담긴 시간이 떠오르는 눈빛입니다. 여우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의식이 필요해. 아이가 묻습니다. 의식이요? 그래, 별거 아니야. 예를 들면 내가 매일 같은 시간에 오면 나는 아침부터 조금씩 행복해져.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뛰고 내 발소리를 기다리게 되지. 그건 그냥 규칙이 아니라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이야. 아이의 눈이 잠시 멈춥니다. 여우는 아이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러니까 헤어질 때도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야. 나는 밀밭을 볼 때마다 널 떠올릴 거고 너는 어딘가에서 바람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오늘을 떠올릴지도 몰라. 아이의 목소리가 조용히 흔들립니다. 그럼 저는 제 장미에게 돌아가야겠어요. 여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 그리고 내 장미에게 잘해줘. 네가 들인 시간은 사라지지 않거든. 아이의 이야기는 여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는 지구에서 우물도 찾았다고 말합니다. 사막의 한가운데서 우물을 찾는 일은 기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운 모래 위를 오래 걸어가다 보면 사람은 물이 아니라 물로 가는 길 자체가 소중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행사와 아이는 함께 걸어 우물을 찾아갑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지고 그 위로 별빛이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마침내 우물에 닿았을 때 도르래가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물이 올라옵니다. 아이의 얼굴이 그 소리에 잠시 밝아집니다. 사막의 물은 단지 목을 축이는 물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각을 다시 꺼내주는 물처럼 느껴집니다. 아이의 말은 그날 더 조용해집니다.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아이는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말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는 사막의 고요가 더 또렷하게 들어옵니다. 둘 사이의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것은 이미 많은 것들이 말 없이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어느 밤 아이가 조용히 말합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야 해요. 비행사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손끝으로 모래를 만지작거리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정말 꼭 가야 하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 별에는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요. 화산도 정리해야 하고 나쁜 싹도 뽑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장미가 혼자 남아있어요.
비행사는 그 말이 이해됩니다. 어떤 책임은 무겁지 않아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세상 전체만큼 무거울 수 있습니다. 비행사는 말합니다. 그래도 위험하잖아. 너 혼자서. 아이는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방법을 알아요. 사막의 밤은 더 깊어집니다. 별빛은 유난히 또렷하고 바람은 낮보다 더 부드럽습니다. 아이의 그림자가 모래 위에 길게 드리워집니다. 이별은 늘 갑자기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천천히 준비되어 왔는지도 모릅니다. 말이 줄고 시선이 길어지고 함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조용해질수록 사람은 언젠가 끝날 장면을 미리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비행사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어집니다. 고쳐진 비행기보다 지금 눈앞의 아이가 더 현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저는 무섭지 않아요. 다만 제가 너무 아프게 보이면 바라보지 마세요. 그건 겉모습일 뿐이에요. 비행사는 무엇을 약속해야 할지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난 네가 어디에 있든 별을 볼 거야. 아이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부탁합니다. 혹시 어딘가에서 작은 아이가 웃고 있다면 그 아이를 만났구나 하고 조용히 생각해 주세요. 비행사는 대답 대신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조심스럽게 거둡니다. 붙잡는 손이 아니라 보내는 손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별들을 보게 되시면 저를 떠올려 주세요. 그 별들 중 하나에서 제가 웃고 있을 거예요. 비행사는 조용히 묻습니다. 그럼 난 별을 볼 때마다 네가 생각나서 더 슬퍼지지 않을까?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슬퍼지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별들이 웃는 것처럼 느껴지면 조금은 덜 외로우실 거예요. 떠날 시간이 다가옵니다. 비행사는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아이의 발걸음이 모래 위에 남습니다. 그 발자국은 바람이 지나가면 곧 지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워지는 것은 흔적이고 남는 것은 기억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비행사는 다시 사람들 곁으로 돌아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고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잠시 멈춥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들을 찾습니다. 그중 어느 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많음 속에서 어딘가 하나쯤은 웃고 있는 별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밤은 조금 덜 차갑게 느껴집니다. 이제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아무리 말해주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당신의 별을 지켰습니다. 물을 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때로는 이유도 모른 채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린 왕자는 장미를 떠나고 나서야 그 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일수록
오히려 오래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잠들기 전 잠깐이라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물을 준 것들을, 당신이 기다린 사람을, 당신이 말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조용히 남겨둔 것들을, 그게 무엇이든 그 시간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유일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별들이 오늘도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거기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서로를 보지 못하는 날에도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요.